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현실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으로도, 의지력을 짜내는 것으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얕은 층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의 깊은 무의식, 그 더 아래 자리한 내면의 지층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은 매우 정밀하게 결정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반응만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면에서 세상을 발산하는 존재인지를요. 그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는 사람과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며 세상이 저절로 끌려오는 사람 사이에 그 미세하지만 강력한 진동의 차이를요. 이 존재감의 질감에는 깊은 심리학에서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처음부터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종류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존중과 진정한 연결, 보이지 않는 기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끝없이 소모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버리는 걸까요? 이것은 외부 기술이나 사회적 전략, 조작적인 방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내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는 일이며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지점을 결정적 분기점이라 불렀습니다. 부풀어 오른 취약한 자아와 진정으로 통합된 자아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자석처럼 강력합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인생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영체제를 안쪽에서부터 다시 조율하는 심오한 재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삶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가 무너지는 집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된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자라나는 심리적 구조 그 자체입니다. 융은 우리의 내적 조직이 우리가 구걸하는 자리에서 말하는지 혹은 주권자의 자리에서 말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결코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장 자체가 이미 공간 전체를 재배치합니다. 그녀가 들어오면 방은 자동으로 그녀를 중심으로 재정렬됩니다. 이것은 교만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적 일치의 문제입니다. 자아가 그림자와 전쟁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의 일부를 추방하거나 숨기려고 애쓰지 않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새어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강력한 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즉시 감지합니다. 당신이 승인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구하지 않음이야말로 다른 이들이 필사적으로 쫓는 존중과 인정을 자석처럼 끌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콤플렉스를 품고 살아갑니다. 융기 말하던 그 콤플렉스 말입니다. 콤플렉스는 마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내면의 작은 주머니와 같아서 우리의 반응을 낚아챕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버려진 아이 콤플렉스는 특히 흔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빛이 위험하다고, 너무 밝게 빛나면 벌을 받는다고, 작게 존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콤플렉스는 속삭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전엔 말하지 마. 미안하다고 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마. 그래도 주목해 준 것에 감사해. 이 속삭임을 알아차리시나요? 아주 미묘하지만 당신의 현실 구조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 콤플렉스로부터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언제나 문 밖에서 초대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의 승인이라는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초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흐름을 뒤집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나의 깊은 진실과 진동이 맞는가? 이 단 하나의 반전이 당신 주변의 모든 관계 역학을 즉시 바꿉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형태의 에너지적 책임입니다. 당신이 사과의 기운, 무의식적 복종의 정서를 공간에 흩뿌리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힘을 찾도록 초대하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결핍의 거울이 아니라 주권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권성은 전혀 다른 수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상황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배치하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서사가 여전히 나는 내 가치가 증명되어야 해라면 당신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되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의견에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융근 개성화의 여정을 객체에서 주체로 이동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받는 존재에서 평가하는 존재로, 반응자에서 행동자로 이동하는 길이라고요. 이 여정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여왕은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그녀의 본질을 단 한 번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지 상대가 그녀의 진동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며,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을요.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외부에서 던져지는 온갖 투사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걸릴 고리가 없고, 파고들 틈도 없고, 당신 안에 어떤 비용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부적으로 단단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을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통합과 주권을 반영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어떤 근본적인 것이 조용히 이동합니다. 당신의 사고는 두려움의 진동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동으로 이동합니다. 두려움은 늘 묻습니다. 내가 진짜로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존재는 단순히 선언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변명도 사과도 움츠러들도 없이요. 이 단순한 선언적 존재감은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윤근 이를 초월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이 가진 본래의 능력, 즉 서로 반대되는 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분열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인함과 섬세함 사이, 독립성과 연결감 사이, 단호함과 부드러움 사이에서 말이죠.
그러나 여왕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통합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한쪽 극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스펙트럼을 있는 그대로 자신 안에 품어낼 수 있는 능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 방식의 사고는 단순히 논리적인 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사고이며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융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으로 갈라서 판단하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의 에너지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의 일관된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명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내면에서 혼란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서로 충돌하는 충동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아니라 통합된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끌어당길까요? 더 이상 혼란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혼란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초대장처럼 드러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공명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적 완전성과 진동이 맞닿는 사람과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장을 가진 사고의 비밀입니다. 그 시작은 오직 하나, 내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완전하고 평온하게 존재하는 사람. 그의 존재만으로 방의 분위기가 조용히 바뀌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타고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말한 깊은 개성화의 길, 내면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고 버려진 자아 조각들을 다시 품었으며 스스로의 모순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성은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 내가 지금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작아지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마음속에서조차 자신의 공간을 차지할 허락을 구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면?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면?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사고의 문을 엽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 두려움이 아닌 신뢰,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아닌 존재, 그 자체 위에 세워진 패턴을 여는 문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위를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품격을 매 순간 모든 선택, 모든 침묵 속에서 잔잔히 드러냅니다. 그녀의 사고는 시끄럽지도 요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참된 자아는 타인의 자아로는 설명될 수 없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요. 이 말은 곧 당신을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사고가 참된 나의 것일 때, 그 깊고 온전한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진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존재하도록 두고 당신은 당신의 진실 속에 머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입니다. 이해받아야만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 확신이 강력한 이유는 그 안에 결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고 진실하며 온전한 존재는 자연스럽게 자기와 닮은 것을 끌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외부의 왕관을 뒤쫓습니다. 인정, 지위, 성취,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이루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드디어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이 길은 끝없는 미로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된 전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은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착각이요. 융은 개성화의 길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닌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던 겉껍질들을 치워낼 뿐입니다. 여왕은 항상 그 안에 있었지만 조건화, 상처, 적응, 두려움의 층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정은 누군가가 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원래의 당신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 맞추기, 숨기기 전에 당신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필터 없는 온전한 원래의 자아가 바로 당신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만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가면을 벗고 다시 바라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의 자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계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에서 완전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만함이 원래부터 당신의 내부 환경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입니다. 끝없는 노력, 초조한 추구, 만성적 불만족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삶은 갑자기 더 단순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문제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둘로 나뉘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분열된 거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오고 필요 없는 것은 조용히 놓아줍니다. 드라마도 죄책감도 의심도 없이 말입니다. 여왕의 사고는 전략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관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나의 진실과 일치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략적 사고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길들을 엽니다. 당신이 진실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삶의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공시성, 내면의 상태와 외부 사건에 의미 있는 일치를 부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이 정돈되면 외부 세계도 거기에 맞춰 정렬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의 내부 상태가 신호를 보내면 우주는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여왕은 주권의 신호를 보내고 삶은 그 주권을 반영하는 상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처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도전은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요.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중심이 더 이상 외부의 올바른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폭풍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닭,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면의 평온을 그대로 방출하는 존재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입니다. 통제에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끄는 힘이죠. 여왕은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은 끊임없이 굴복하고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희귀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진짜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진정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가면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얼굴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윤근 그림자 통합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저기 아닙니다. 버려진 당신의 조각들입니다. 보여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조용히 울부짖는 부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림자는 당신 위에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동맹, 당신 안에 미개척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예전에는 다룰 수 없었던 강력한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억누르기 위해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분노, 야망, 성적 에너지 혹은 깊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저 그 부분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 연기하지 않고 그저 인정하고 공간을 주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요. 이 차이가 곧 자신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과 그 힘을 온전히 소유한 여왕의 차이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강렬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유함과 강렬함, 취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역할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체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충만함은 외부 현실에도 그대로 번역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한 조각만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범위를 요구하고 축복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많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원천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개성의 중심이자 총체성입니다. 당신이 이 중심에 접근하게 되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도 더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기 확신 속에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행동합니다.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안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권위가 됩니다. 고집이나 단단함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함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안개 속의 등대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기 중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도 깨우고 싶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왕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통해 그들 안에 왕관 또한 존재함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자기의 진실에서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그들 역시 같은 진실 위에 설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구원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존을 만들지 않고 자기 힘을 되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타인의 영역에 무례하게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존중합니다. 자신의 경계도 타인의 경계도요. 그녀는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스스로 찾아야 함을 알고 있으며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지혜는 성숙과 이해에서 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들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견디는 동안 곁에서 지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힘을 건네줍니다. 그것은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지켜줍니다.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결핍이 아닌 충만한 자리에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짓누르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드러내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에서 흘러옵니다. 바로 통합된 당신 자신의 근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억지로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짜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들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마치 삶이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진정한 여왕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있는 곳 어디에서든 자신의 왕좌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궁전에 있어도, 작은 방에 있어도 그녀의 왕권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또한 그 내면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치유된 후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왕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 아래에서 조용히 깊게 변함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 그녀를 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나요? 언제나 알고 있었던 그 목소리를요.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존재를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왕족 같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모든 폭풍을 견뎠고 모든 거절을 지나왔으며 모든 상처를 버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본질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현실 전체가 재정렬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진실에서 끌어당깁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해서 끌어당깁니다. 필요가 아니라 주권에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맞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온전함을 인정하는 상황들, 당신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는 기회들이요. 비밀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진실로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삶이 항상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닭이 생깁니다. 외부 상황에 중심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당신 안의 깊은 곳, 흔들릴 수 없는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건 이것을 자기의 원형,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태어나는 통합의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펼쳐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씨앗처럼, 약속처럼요. 개성화란 바로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즉 당신의 완전한 자기 실현은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존재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왕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왕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도,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축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리를 품위 있게, 당당하게 차지하겠다. 당신이 이 결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단해지고, 경계는 명확해지고, 선택은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자신과 싸우는 삶을 멈추고 자신과 협력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전쟁이 아니라 춤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춤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여왕은 박수를 위해 춤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춤춥니다. 당신의 음악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에게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자연스럽게 끌려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어집니다. 이 흐름을 믿으세요. 당신 안에 여왕을 믿으세요. 그녀는 길을 압니다. 비록 당신의 머리가 길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오래된 패턴을 내려놓게 하고 익숙한 역할을 벗게 하고 안전한 구역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당신을 집으로, 즉 당신 자신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왕좌를 되찾는 과정이며 당신의 힘과 주권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잠시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조건화된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만든 모습도 아닌 가면 뒤에 당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왕,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볼 용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본질이며 당신의 진실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그 본질에서 생각하고 그 진실에서 행동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당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왕의 비밀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수사가 아니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초대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길을 걸을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두 손으로 올려야 합니다.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요. 그때 당신이 진정한 주권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재배열됩니다. 통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기 본성에 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화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당신과 공명하는 모든 것을 끌어옵니다. 이 진실을 단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증언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당신의 존재가 초대가 되고 당신의 진실이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어떤 깨달음이나 질문이 떠올랐다면 그 감각을 간직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는 당신과 같은 여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만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기억하려 하고 깨어나려 하고 드러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동을 존중하세요. 따라가세요. 신뢰하세요. 당신 안의 여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좌로 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그녀는 더욱 강해지고 명확해지고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곧 그녀이고 그녀가 곧 당신입니다. 더 이상 분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찾던 것이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 없었다는 깨달음이요. 여왕은 항상 당신 안에, 당신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찾는 여정은 끝났고 기억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주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